관세법에 규정되었다기보다는 그 다정한 협정의 근거를 대통령령이나 뭐 그런 위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조금 껄쩍 찍어나 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막 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그런데 그냥 이렇게 종류가 4가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, 추가적인 설명은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할게요. 양자간 협정은 일단 FTA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FTA는 협정 관세라고 하죠. FTA 특례법 정의에서. 근데 이 협정 관세로 사실은 협정 세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우리 73조에서 얘네들은 국제 기구와의 어떤 그 협상이잖아요. 근데 하나가 뭐 있어요?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했을 때 그거는 여기로 들어가죠. 이따 73조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니까 이렇게 일단 큰 꼭지가 2개로 나눠지고, 그리고 국정세율은 국회, 행정부, 그리고 협정세율은 다자간, 양자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사실 그나마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. 됐죠? 얘네들 내용은 조금 뒤에서 볼게요. 그래서 세율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시면 49조 보시면,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 문제로 세율의 종류가 출제됐다.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세율, 잠정세율, 그리고 괄호 3번에 탄력세율,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명확합니다.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구분한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, 이게 답안지 작성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명쾌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 답안지에 쓸 내용이 아니에요. 답안지에 쓸 내용은 이겁니다. 49조에 들어있는 내용들 다 썼으면 지우고. 이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쌓여서 공부할 때 협정세율은 왜 행정부가 운영을 하는데 왜 저기 그 국정세율이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미리 정리해둔 거예요. 협정세율도 행정부가 운영을 한다. 그죠? 그래서 탄력세율로 볼 수 있다. 논제 하나만 다룹시다. 뒤에서 다뤄도 되는데, 국제협력관세와 협정관세의 증가로 인해서 관세행정에 미치는 변화. 2011년도에 유사한 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대부분이 잘 못 썼어요. 근데 지금 근 6년이나 지났고 그런 문제가 또 뭐 있었죠? 보세 판매장의 문제점. 재작년 정도에 출제가 됐었죠. 이런 문제도 지금 시기에는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. 목차 정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. 첫 번째, 국제협력관세가 늘어난다. 협정관세가 늘어난다. 옛날 문제는 이거예요. 기본관세율이 어떻게 변화하겠는가.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형식이었고, 그건 어떻게 뭐 법에 기술된 내용이 없죠. 그죠? 자, 첫 번째는 생각해보세요. 계속 제가 말 딱 던지기 전에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율이 다양하죠. APTA 협정 세율도 있고 TNDC 협정 세율도 있고 FTA별로 각각의 협정 관세들이 있고, 당연히 관세율을 어떤 거 선택할 것인지, 물론 신고는 관세사가 하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힘들어요. 실제로 관세사로서 업무를 볼 때도 야, 이거 아프타 적용하는 게 나은가? 한중 FTA 적용하는 게 나은가? 아니면 일반 WTO도 0%인데 그냥 0% 적용하는 게 나은가?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관세율이 다양해야 된다. 다양해진다. 그로 인해서 뭐 장단점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. 관세율이 그냥 다양해진다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. 좀 7가지 정도 적어왔는데,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50점짜리 논제에서 법을 한 20점 정도 쓰고 30점 정도 논하라는 문제에서 적합한 좀 논제예요. 원산지 제도가 복잡해진다. 관세율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원산지 제도로 간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핵심으로 할 것이고, 그 원산지 증명서는 각 협정 세율, 각 협정 관세별로 그 해당 양식들이 너무나 상이해요. 그래서 과연 어떤 원산지 제도에 어떤 원산지 증명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진다.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항상 겪을 겁니다. 만약에 관세 합격해서 보통 컨설팅 팀으로 빠질 텐데, 그러면 FTA를 보통 맡거든요. 그럼 특히 FTA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. 세 번째는
관세율의 정책 기능이 약해져요. 우리가 국회에서 기본 관세 그리고 잠정 세율을 정하죠. 기본 세율하고 잠정 세율. 그거 정할 때 다 입법적, 정치적 어떤 다 모든 걸 고려해서 이거는 8%다. 기본 관세 8%지만 하지만 뭐 섬유는 13%다. 뭐 철강은 5%다. 이렇게 다 정하잖아요. 근데 이제 국제협력 관세, 협정 관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기본 관세를 아무리 해봐야 기본 관세, 잠정 관세를 그렇게 해봐야 5순위, 6순위잖아요. 국제협력 관세 몇 순위예요? 2순위잖아요. 그래서 아무리 국내에서 그렇게 해봐야 국제협력 관세, 협정 관세 정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어떤 세율 정책 자체가 좀 완화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실 핵심으로 나왔었어요. 2011년도에는. 그래서 국제협력 관세, 협정 관세가 FTA 증가로 늘어나게 되면은 관세율 정책 기능이 약화되니까 기본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 중론이에요. 모범 답안은 누구도 모르죠. 출제자만 알겠지만 강사들 사이의 중론은 기본 관세율도 인하해야 된다라고 중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관세 행정의 탈국경화. 말만 들어도 약간 교수님들이 쓴 어떤 언어 냄새가 나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율 자체가 어차피 기본 세율